안녕하십니까.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과 대한민국 IT의 혁신을 위해서 선봉장에 설 디맥소프트 기술본부를 맡고 있는 김규형입니다. 저의 강력한 이 심장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 떨리는 터질 것 같은 심장 소리와 여러분들의 관심과 관심을 모아서 지금부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혁신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앞 세션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서비스하고 계신 IT 서비스들을 클라우드라고 하는 인프라 위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전략적인 발표를 진행했었습니다. 자,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이죠. 하지만 본 세션에서는 실제 여러분들이 서비스해야 될 화면들과 어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혁신을 이룰 것인지를 설명해 드릴 것인데, 클라우드로 한 번 더 혁신을 이루고 최종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혁신으로 진정한 클라우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쏟아지고 있는 무수한 4차 산업혁명의 IoT, AI, 빅데이터와 같은 여러 가지 신기술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에 효율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존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존드는 작년 2017년 미국 유통업계의 신조 1위에 오른 단어입니다. 1994년 인터넷 서점에서 시작을 한 아마존이 신 IT 기술을 혁신적으로 받아들이고 접목하면서 이제는 전 업종에 대한 파괴를 이루고 모든 업종이 아마존의 가장 강력한 경쟁이 되는 것들을 시사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최근 오픈한 무인 매장입니다. 아마존 고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존 고는 무인 매장입니다. 즉 아마존 고라고 하는 어플을 깔고 매장에 들어가기만 하게 되면 매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수십 개의 센싱 기술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는 모션, 내가 어떤 물건을 카트에 집어넣는지 또는 카트에서 뺐는지 이런 것들을 동적으로 인식을 하고 센싱 처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무인 카트 내에서 들어가 있는 가상의 카트에서 내가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줄을 서지 않고도 지나가게 되면 바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미국 유통업계에 굉장한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쓰여졌던 기술들을 잘 보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센싱 기술을 통한 IoT 장비에 대한 데이터 처리,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에 등장하는 모든 키워드들에 대한 기술들이 모두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신기술들을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레가시 어플리케이션, 고객 서비스 하는 환경에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접목을 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과거에 미국에서 경험했던 아마존에 의해서 파괴되는 기업으로 사실 장담하지 못할 정도의 어려운 시국에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러한 신기술들을 IT 업계에서는 가트너에서는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최근에 메인프레임부터 클라이언트, 서버, 인터넷 환경으로 가면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기능은 굉장히 스테디하게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바일이라는 채널, 최근 들어서는 IoT라고 하는 거대 채널이 등장하면서 과거 20년, 30년보다 더 빠른 기울기로 어플리케이션의 기능들이, 펑션들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의 펑션이 증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소스들도 동시에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또는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처리를 하면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기능과 소스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최근 들어서 AI와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프로젝트를 해보셨을 겁니다. 어떻던가요? 그런 기술들을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에 쉽게 접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쉽게 접목하려고 보면 걸림돌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타이틀리 커플드하게 짜져 있고 무겁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기술들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구조로 짜여져 있지는 않으시던가요? 자, 이제 우리 여기에 관련되신 IT 업계에 계신 분들은 두 가지를 해결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혁신적으로 올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IoT, AI, 빅데이터와 같은 굉장히 신기술들을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에 내재화를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내재화한 그런 신기술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쉽게 접목할 수 있는 두 가지의 효율과 내재화를 같이 이루어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프로젝트를 해보시고 어땠었습니까? 쉽게 적용이 되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IT 업계에 계신 분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매번 월, 화, 수, 목, 금, 금, 금에 야근을 반복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쏟아지는 소스와 관리 소스들에 대한 증가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번 달에 화두가 있으시죠? 7월 달부터는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리미트도 정해져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이런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잠시 시선을 돌려서 외국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트너에서 올해 조사한 리서치를 보게 되면 이미 저희와 같은 고민들을 똑같이 IT 업계에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즉 뭐냐면 거대 채널들과 신기술들이 등장하면서 소스 코드의 증가에 대한 매니지드 코드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의 해결점을 로우 코드 플랫폼 또는 노 코드 플랫폼이라고 해서 극적으로 관리 소스를 줄이는 플랫폼 시장들이 굉장히 화랑을 누리고 향후 2020년까지 굉장히 성장할 것을 예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의 선두 플레이어들을 잘 분석을 해보면 모바일이나 웹 환경에 개발 툴에 대한 템플릿이나 위저드들을 굉장히 편리하게 제공을 하고 있었고요. 정말로 쉬운 개발 툴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체 올 스택을 갖고 있지 않은 벤더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저희처럼 미들웨어나 DB나 OS나 클라우드와 같은 전체 스택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UI, UX 툴 중심의 모바일 환경에 개발 편의성을 주는 형태로 굉장히 반쪽짜리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저희는 지금까지 없었던 획기적인 아키텍처를 제안드립니다. 지금까지 21년간 금융권을 비롯한 다양한 차세대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노하우들을 총집합해서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총 레이어를 망라해서 아키텍처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구현하고 계시는 소스 형태들을 전체 나열을 하고 이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아키텍처를 본격적으로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3티어 아키텍처 구조입니다. 소스가 존재하는 부분들이죠. 보시는 것처럼 화면 UI부터 통신에 대한 프로토콜 처리,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순서를 정의하는 플로우, 그 다음에 비즈니스 로직 외에 부가적인 로깅이라든가 암호, 인증 여러 가지 절차들에 대한 거,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핸들링 처리를 위한 소스들, 이 5가지를 획기적으로 없애거나 혁기적으로 없앨 수 있는 아키텍처를 지금부터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키텍처의 기저에는 서비스 기반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서비스 기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느 어디에서든 어떤 랭귀지든 어떤 프로토콜이든 어떤 위치에 관계없이 콜 서비스명 외쳐주시기만 하면 바로 서비스가 콜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 콜되는 서비스는 단순한 여러분들이 만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프로존이라고 하는 저희 이아스 파스에서 하는 기본적인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서비스까지도 호출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즉, 컴퓨팅 자원에서 5개의 CPU를 줘, 10기가의 디스크 용량 줘라고 콜을 하게 되면 할당이 되는 구조입니다. 전 클라우드의 스택 전체를 서비스를 콜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게끔 처리를 해드린다는 것이죠. 이 부분들은 굉장히 스테이리스한 방식이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주고요, 라이트한 인터페이스 모드를 만들어주면서
어디에선가 락인되지 않는 표준적인 REST API 형태로 제공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5가지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를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이 접하는 화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UI UX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자바나 자바스크립트로 화면에 대한 핸들링, 컨트롤들에 대한 제어, 그리고 에러 처리, 다국어 처리, 메시지 처리 이런 부분들을 소스 코딩을 하면서 처리를 하셨을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했었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통합 ID 툴로 간단하게 몇 번의 클릭과 조작으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화면 레이아웃, 최근 들어서 이 트리, 그리드, 탭과 같은 편안한 화면들 레이아웃부터 화면 내에서 차트라든가 입력란이라든가 라디오 버튼이라든가 하는 화면 내의 모든 컨트롤들까지도 아주 쉽게 제어를 할 수 있는 위젯들을 제공을 해서 화면 UI를 설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툴들은 아까 전에 OS의 기본이 되고 있는 TOP라고 하는 툴에서 한 번의 설정에 한 번의 화면 구현으로 타겟 빌드하는 소스만 지정하게 되면 어떤 OS든지 간에 어떤 디바이스든지 간에 어떤 브라우저든지 간에 한 번의 화면 설정으로 모든 것들이 끝날 수 있게 하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화면의 혁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은 대부분 화면과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 1대1로 매칭되는 구조를 가지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주 간단한 심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심플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한 오토매틱 서비스를 제안해 드립니다. 말 그대로 오토매틱이죠. 자동화된다는 뜻이고요. 오토매틱의 의미는 화면과 서버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별해서 개발할 필요 없이 화면의 설계와 개발을 하는 사람이 화면의 입력란의 값을 데이터와 매핑시키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서버 모듈까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을 잘 생각해 보시면 50% 이상은 이런 형태의 툴로서 개발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 매번 코딩을 해서 UI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만드셨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화면을 끝내고 두 번째는 통신 프로토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좌측의 에즈이즈를 봐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들은 통신 영역과 비즈니스 영역이 굉장히 타이틀하게 커플되어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TCP로 처리했던 부분들이 HTTP라는 프로토콜이 바뀜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동일하지만 전용 서비스를 하나 더 만들게 되어져 있고요. 새로운 IoT 장비들의 새로운 프로토콜이 들어오게 되면 동일한 서비스를 카피해가지고 해당 프로토콜을 처리한 로직들을 같이 타이틀하게 다시 만들었을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2티어와 3티어를 분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확실히 디커플드 시켜드립니다. 디커플드 시키게 되면 하나의 서비스는 어떤 프로토콜인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발자는 그 통신이 TCP건 HTTP거든 그 다음에 어떤 IoT 장비에서 쓰는 프로토콜이든 간에 문제없이 구현할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간단한 설정만으로 프리빌드된 이런 게이트웨이들을 조합해서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단순히 서비스 조합만 가지고 손쉬운 프로그램 모델을 제시해 드립니다. 다음은 플로우에 대한 처리입니다. 자, 여기서 플로우라 하면 서비스 간의 선후행 관계를 정의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선후행 관계를 기존에는 서비스 플로우를 구현하지 않고 서비스 플로우를 프로그램 내에서 구현했다는 게 문제인 거고요. 그러다 보면 서비스 A와 서비스 B 간의 종속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이 사이에 중복돼서 또는 별도의 서비스를 끼워 넣으려고 했었을 경우에 끼워 넣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고 프로그램을 양쪽 다 수용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플로우라고 하는 부분들을 별도의 레이어로 빼서 조합을 함으로 인해서 서비스는 콜만 하게 되면 플로우들을 처리하는 로직들을 바로 구현할 수가 있어서 플로우가 자주 변경되는 업무에 굉장히 즉시성을 줄 수 있는 아키텍처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플로우 처리는 보시는 것처럼 자바나 C++이나 랭귀지에 관계없고요,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계정계나 정보계나 시스템에 관한 관계도 없고 심지어는 여기에 여러분들의 워크플로우까지를 한꺼번에 끼어들어서 서비스
전체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저희 플랫폼에서는 제시해드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서비스 플로우 외에 요즘에 새롭게 들어간 AI나 빅데이터나 블록체인과 같은 서비스들을 새롭게 리뉴얼 하려고 했었을 때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 서비스들을 변경을 해서 개발해야 됐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AI나 블록체인과 같은 시스템들은 어싱크하게 병렬로 처리해야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병렬 처리를 프로그램으로 구현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 플로우 엔진에서 자동화시켜서 병렬로 아주 쉽게 서비스를 드래그하면 바로 어싱크하게 병렬로 처리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만들어 드리고요. 우측에 보시는 신기술에 대한 SaaS 플랫폼들 안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AI나 빅데이터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안에 넣어서 쉽게 이런 서비스를 조합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을 한 차원 높게 업그레이드를 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비즈니스 레이어로 좀 가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레이어로 가보게 되면 첫 번째 제일 소스 코딩이 많은 부분들이 데이터베이스 핸들링 부분입니다. 자, 최근의 데이터베이스는 실시간 처리를 하기 위한 OLTP, 그 다음에 BI와 같은 정보계성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OLAP, 또는 속도를 위해서 메모리, DB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최근 들어서 빅데이터는 하둡을 도입해야 되면 하둡을 도입해서 쓰기도 하십니다. 자, 데이터 타입이 용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이런 데이터 타입들을 어떻게 게더링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효율성을 박상현 상무가 세션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런 부분들을 각각의 서비스에서 별도로 조합하고 처리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데이터 오브젝트라고 하는 가상화 레이어로 통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통합함으로 해서 얻어줄 수 있는 이점은요, 서비스가 데이터를 다이렉트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데이터를 커넥션하고 쿼리를 날리고 하는 부분들을 일일이 개발자가 코딩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가 행여 바뀐다 하더라도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람은 이거와 관계없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잠시 후에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고성능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캐시 아키텍처를 쓸 겁니다. 캐시 아키텍처를 쓰는 것은 굉장히 고속화된 처리를 위함도 있고, 보통의 대부분의 로드는 데이터베이스에 걸리게 되어져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부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아키텍처를 쓰기 위해서 캐시 아키텍처를 쓰게 됩니다. 이런 캐시 아키텍처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프로그램에서 처리하고 계신가요? 전용 API들이나 와스 API들을 다이렉트로 콜해서 프로그램 내에서 처리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 캐시에 대한 부분들은 개발자가 다뤄야 될 레이어는 아닙니다. 운영적인 측면에서 성능과 이런 것들을 요하는 부분들은 플랫폼 레이어에서 제어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원칙이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잠시 후에 캐시를 동적으로 온 시켰을 때 프레임워크에서 DB 서버의 부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반면에 리스판스는 얼마나 빨라지는지에 대한 것들을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더 어플리케이션에 더 내부로 들어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잘 고민을 해보십시오. 인증, 트랜잭션, 로깅, 보안, 여러 가지 처리들을 여러분들은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개발하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것들은 설정으로 처리를 하고 구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개발자는 순수 비즈니스 로직만 가지고 코딩을 해야 됩니다. 자, 플랫폼에서 설정으로 구현한다는 것은 어떤 장점을 가질까요? 단순하게 프로그램 소스를 줄여주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요, 더 중요한 부분들은, 설정으로 구현된 부분들은 플랫폼에서 자동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테스트에 대한 자동화, 테스트하는 공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이러한 테스트에 대한 자동화 부분들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분기 로직들이 존재할 겁니다. 다양한 if, else 케이스문들이 존재할 텐데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10개나 20개에 따른 조건들은 굉장히 쉽게 처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100여 개 이상 되는 금융상품의 룰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매번 프로그램으로 코딩을 하기엔 역부족인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룰 엔진으로 별도로 분리를 해서 소스 코딩을 없애드리고요. 런타임 시에는 바이너리 서치 엔진을 통해서 몇만 개의 컨디션을 주더라도 1초 이내 응답 속도를 내는 아키텍처를 제공해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에 대한 핵심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 프로사스 아키텍처를 한번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단의 원티어의 TOP를 통해서 화면 UI 소스들을 굉장히 혁신적으로 없애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통신에 대한 프로토콜 처리는 애니링크 영역에서 설정만으로 해드리게 할 거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플로우에 대한 부분들도 애니링크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처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으로 들어갔을 때의 처리도 보게 되면 데이터 오브젝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상화시켜서 데이터베이스 처리하는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줄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AOP라고 하는 관점 지향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비즈니스 로직을 혁신적으로 줄여드리면서 보안이라든가 인증이라든가 로깅이라든가 트랜잭션 처리들을 프로그램 설정만으로 없애드릴 겁니다. 그리고 if 절과 if else, 케이스문과 같은 분기 조건들을 룰 엔진을 통해서 없애드릴 겁니다. 보시면 프로사스 엔진이라고 되어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들은 TOP와 애니링크와 프로오브젝트, 여러분들이 각각 분야에서 1등 했던 제품군들로 조합을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구축한 프로사스를 통해 가지고 실제 구현을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효과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5가지 요소들을 획기적으로 줄이게끔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들의 기능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소스 코드가 많아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굉장히 라이트한 프로그램 모델을 만들어 드릴 거고요. 이게 바로 진정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팀엑소프트는 지난 21년간 각종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차세대의 아키텍처를 선도해 왔습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는 각 업종별 사스 모델들을 만들고 있고요. 만들어진 사스들을 저희 클라우드에서 검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발 끝난 부분들을 사이트에 매번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저희가 적용한 실제 사례를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핀테크의 굉장히 유망 업종인데요. 핀테크 업체의 한 개 업무를, 승인 업무를 실제로 저희가 소스를 전체를 분석을 해보고 저희 사스 플랫폼으로 획기적으로 줄여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0,000줄 이상의 소스가 1,000줄 정도로 10분의 1로 감소되는 효과를 극적으로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소스 양은 저희가 더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까지 OS부터 미들웨어, DBMS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전 영역의 모든 업종의 차세대들을 모두 다 경험해 봤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TOP와 애니링크, 프로오브젝트와 같은 프레임워크 제품군들을 모아서,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발생하고 있는 AI부터의 신기술들을 여기에 한 통으로 모아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예정에 있고요. 이렇게 제공해 드리는 사스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ERP와 CRM, 그다음에 MES와 같은 어플리케이션들을 최신의 어플리케이션으로 트랜스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시연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저희 시연은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구축한 사스 플랫폼 중에서 금융 사스 플랫폼을 하나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금융 사스 플랫폼 중에서도 은행 업무, 뱅킹 업무를 저희가 구축을 했었는데 전체 업무 중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워크플로우와 비즈니스 로직과 룰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각색해서 보여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개발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은 굉장히 좀 지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스피디하게 영상은 진행될 예정에 있고요. 여러분들은 오감을 모아서 보지 않으면 굉장히 빠르고 스피디하게 지나가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를
지금부터 한번 고민을 해보고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고객을 조회를 해서 신규 고객이라면 고객 등록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신규 고객이 문제가 없으면 통과를 해서 수신 계좌에 대한 이자율 계산하기 위한 영업일 체크와 책임자 승인을 거쳐서 대출 계좌, 수신 계좌를 개설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고객 조회와 고객 등록, 그리고 책임자 승인과 같은 업무는 워크플로우의 일종일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TOP를 개발할 거고요. 영업일 체크와 이자율 계산과 대출 실행은 실제 프로브체크 서비스로 이자율 계산 룰로 개발할 겁니다. 고객 등급 체크라는 업무가 갑자기 들어갔을 때 이 부분들을 서비스 변동 없이 프로젝트의 서비스를 중간에 삽입을 해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것들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중간중간 포인트만 가지고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가장 첫 번째의 스타팅 포인트가 되는 고객 조회 업무를 TOP라고 하는 UI UX 툴에서 어떻게 개발하는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TOP는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 가지에 대한 피처들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TOP의 화면입니다. 고객 조회 화면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좌측의 툴바를 통해서 탭뷰와 같은 다양한 화면 레이아웃을 제공해드리고 차트를 포함한 다양한 컨트롤들까지를 제공을 해서 단순히 클릭으로 해당 컨트롤들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현된 화면들은 타겟 소스 지정을 통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빌드를 해서 로컬 테스트까지도 해볼 수 있는 편리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해 드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이 잘 도착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어떤 OS든지 어떤 디바이스든지 어떤 브라우저에서도 동일한 한 개의 모델로 구축할 수 있도록 TOP에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진 것들을 조금 더 조회라고 하는 기능들을 만들어서 심플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즉, 화면 내에 입력값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을 불러오는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요. 좌측이 화면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측이 데이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데이터와 실제 화면을 매핑만 시키게 되면 키값이라든가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는 구분자가 설정이 되게 될 거고요. 자, 버튼을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생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조회를 할 것이냐, 입력을 할 것이냐, 수정을 할 것이냐, 삭제를 할 것이냐. 조회하는 화면이기 때문에 조회를 설정하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백엔드의 서버 사이드의 소스들이 데이터 DTO라고 하는 데이터 구조와 메시지까지도 자동으로 만들어지신 걸 볼 수 있고요. 화면 내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화면과 매핑한 키값들을 입력을 해서 바로 고객을 조회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손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TOP는 이런 두 가지 오토매틱 서비스를 제공하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트를 이용한 화면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APM 시스마스라고 하는 툴입니다. 다양한 객체들을 가지고 있죠. 프로존의 차트 객체들까지도 굉장히 손쉽게 만드는 UI들을 바로 TOP에서 전체적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니링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피처인 프로토콜에 대한 처리와 플로우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프로토콜에 대한 핸들링 부분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TCP니 HTTP니 하는 각종의 프리빌트된 게이트웨이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클릭을 해서 HTTP와 관련된 URL이나 메시지 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각 설정하고 여기에 처리하기 힘든 SSL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간단한 속성만으로 HTTP에 대한 하나의 어댑터를, 게이트웨이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TCP도 볼까요? TCP는 소켓 프로그램인데 소켓을 처리하기 위한 TCP 소켓을 처리하기 위한 서버냐 클라이언트 모드냐 라는 것들을 지정하게 되고 어떤 IP에 어떤 포트로 접속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처리하기 힘든 동기냐 비동기 처리까지도 속성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손쉽게 게이트웨이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SSL 처리까지 포함을 해서 굉장히 손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손쉽게 만든 게이트웨이들을 단순히 서비스하고 링크만 시키게 되면 아주 훌륭한 하나의 서비스 플로우, 서비스 패턴들을 만들 수가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애니링크가 갖고 있는 제품의 속성 중에서 서비스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이 있었을 겁니다. 아까 전에 고객의 계좌 개설을 하기 위한 전체 플로우를 한번 저희가 갖고 있는 서비스 오케이션상에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객 조회부터 계좌 개설까지의 업무가 좌측에 있는 툴바를 통해서 각종의 메시지 타입, 그다음에 각종의 분기 조건들을 지정하는 툴바를 통해서 쉽게 플로우를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플로우들은 각각 서비스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지고 다 드래그해서 만든 것들입니다. 저런 것들이 송으로 만든 건 아니고, 보신 것처럼 서비스 쪽을 눌러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하게 되면 소스 코드 변경 없이 서브 플로우를 동적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업일 체크를 하고 이자를 계산했던 부분들을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생겨서 뭔가 고객 등급을 확인한 다음에 이자 계산을 하자는 플로우로 손쉽게 가는데, 소스 코딩 없이 플로우에 대한 변경만으로도 해당 프로그램들을 아주 손쉽게 변경할 수 있는 피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프레임워크 영역으로 가보겠습니다. 프레임워크 영역을 대표하고 있는 프로오브젝트, 과거의 프로프레임이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저희의 트레이드 마크인 EMB라고 하는 툴로 이런 소스 기반의 프레임워크들이 보시는 것처럼 EMB를 통해서 비즈니스 로직을 가시화시켜 드릴 거고요. 비즈니스 로직을 가시화시킨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텍스트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시각화시켜서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를 굉장히 손쉽게 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원하는 소스들만 최소화시켜서 에디팅해서 소스 코딩을 하면 되는 거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데이터 오브젝트라는 것을 통해서 가상화한 것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데이터 오브젝트를 클릭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베이스와 어떤 연결을 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이런 SQL 문장들을 각각 엔드 유저나 개발자들이 코딩할 필요가 없고요.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편리함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오브젝트를 통해서 굉장히 최적화시킬 거지만, 자, 지금부터는 캐시를 보여드릴 겁니다. 캐시를 통해서 DB 서버의 부하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JMeter를 통해서 한번 부하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그래프가 올라가는 것은 화면의 미들웨어의 TPS고요. 자, 우측에 나오는 부분들은 실제 데이터베이스의 부하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도 이렇게 부하 상태가 올라갔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캐시를 한번 동쪽으로 프레임워크 랩에서 온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을 시키게 되면 TPS는 오히려 데이터베이스를 갔다 오지 않고 응답을 주기 때문에 TPS는 더 증가해서 빠른 응답 속도를 내고 있지만, 데이터베이스는 어떻습니까? 캐시를 반영 후에 오히려 데이터베이스의 리소스는 오히려 더 감소되는 굉장히 획기적인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도 코딩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워크의 운영 관리를 통해서 손쉽게 캐시를 적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제시해 드립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설계 도구인 룰 엔진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다양한 if, else 문이라든가 케이스 문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항목들에 대한 것들을 룰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런 룰을 통해서 우대금리를 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시연을 해보고 있는 거고요. 자, 주거래 은행이라고 하는 조건이 맞으면 좀 더 큰 우대금리를 주는 룰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거래 은행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조건들을 줄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퀄이라든가 레인지라든가 이상 이하에 대한 다양한 조건들과 커스터마이징 조건을 넣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주어진 속성에 따라서 우대금리를 조금 더 높게 해주는 룰들을 프로그램이 아닌 툴로서 설정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설정한 룰은 기존의 이자 계산이라고 하는 이 어플리케이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처럼 소스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if, else 문으로 처리가 되어져 있죠. 이러한 분기 로직을 소스로 처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즉시성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과감하게 소스 코딩을 제거를 하고, 좀 전에 만들었던 룰을 프레임워크에서 서비스로 바로 불러와서 바로 연결만 시키면, 그리고 입출만 정의를 해주면 순수하게 룰의 엔진을 통해 갖고 손쉽게 프로그램 모드를 개발할 수 있고, 런타임 시에는 굉장히 빠른 응답 속도를 보장할 수가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었죠. 빠르게 지나갔는데,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전체 플로우 중에서 저희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자, 고객 조회부터 TOP나 플로우를 통해서 다 개발을 했고요. 중간중간에 서비스 플로우가 바뀐 것들을 끼워 넣어서도 개발을 해봤고요. 오토매틱 서비스를 통해서 화면도 손쉽게 개발을 해봤습니다. 어렵게 느꼈던 전체 프로세스를 굉장히 쉽게 각색을 해서 보여드렸긴 했지만, 전체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전체 스펙 중에서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도 분명히 이제는 4차 산업에 맞게 신기술들을 아주 쉽게 접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연 이걸로 마치겠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멋진 장면을 보았습니다. 일출을 보게 됐는데요. 오늘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을 뵙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오는 관계로 이거 오늘 많은 분들을 못 뵈면 어떨까라는 걱정을 했었었는데요. 걱정이 아니라 굉장히 멋진 광경을 본 거는 그 굉장히 큰 뭉게구름 위에서 일출의 햇살이 쫙 비춰갖고 올라오는데, 제가 오늘 발표하는 것들의 주제와 왜 이렇게 잘 맞는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뭐냐면 클라우드라는 것은 사실 구름과 같은 걸로 대별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떠올라오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새로 다듬어진 신기술을 접목한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IT 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들을 경쟁력을 갖도록 신기술들을 접목할 수 있어야 되고 굉장히 라이트한 구조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21년간 차세대를 리딩해왔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대표 제품군을 모아놓은 프로사스라고 하는 제품으로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을 혁신적으로 개선해드릴 것을 보증하면서 이번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